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었던 단일화 이 국면 이것을 갖고 뭐 해석들이 많습니다. 자, 국민의힘 해석. 네, 그래서 일단 그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표가 옮겨온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겠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표를 쭉 보면요. 한 100이라고 놓고 치면 한 2, 30 정도는 누가 뭐래도 안철수 후보만 찍는 분들일 거고 아하. 그 나머지 한 70 정도 되는 분들 중에 한 45, 뭐 50 조금 못 미치는 요 정도 분들은 그래도 정권 교체에 동감하시는 굳이 따지면 윤석열 후보 쪽에 우호적인 분들도 있을 거고 25, 30 정도는 또 이재명 후보한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분석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산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한 1% 내외 정도가 아닌가 싶고 근데 산술적인 그런 표 이외에 아무래도 이 이슈의 중심에 윤석열 후보가 서게 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혹시 중도나 무당파층에서의 약간의 아주 조그만 컨벤션 효과 플러스 알파. 네,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주당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분석이기도 한데 그게 만약에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단일화가 진행됐고 착착착 됐다 그러면 지금 말했던 컨벤션이라든지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은 버버벅거리다가 팍팍 팍팍팍 된 느낌이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비상체제를 하겠다 우상호 본부장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사실 이게 해석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지표로 나올 수가 없고. 지표를 블랙아웃이니까 그러니까 공표할 이거는 수가 없어요. 안철수를 그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안철수 후보만을 지지했다는 사람을 모아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겁니까? 라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요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각 당은 각 당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주변에 한 번 더 전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집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자, 그 비유를 많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때 투표했던 분도 있겠지만 2002년도에 정몽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결렬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가요? 이제 하루 앞두고 이제 결렬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총 결집을 해서 하루 종일 전화 돌리고 인터넷에 글 쓰고 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후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 부분에 없다.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투표함이 공개가 돼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제가 오늘 김준일 기자가 쓴 SNS를 봤습니다. 저는 좀 의미 있게 봤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표본 오차라는 게 있어요. 네. 표본 오차라는 게 뭐냐면은 1000명을 여론조사하면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최대 예. 6.2%까지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본 오차가 줄어듭니다. 없어지죠. 예를 들면은 3,000명을 조사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8까지 줄어들어요. 네. 근데 지금 가정을 해보면은 안철수 후보 지지자 지지율이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대부분 1,000명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명을 조사를 한 거잖아요. 실제 샘플. 네. 그러면은 이 100명 조사를 했을 때 그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9.8%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20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자의 30%가 이재명 후보한테 갔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20에서 40%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해야 되는 게 그러네요. 레인지가 훨씬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그러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단일화 이전에 나온 거지만은 어떤 거는 이재명한테 많이 갔다. 그렇죠. 어떤 건 윤석열한테 많이 갔다. 그러니까 더더욱 알 수 없고. 결국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응답층도 많아요, 많고요. 심지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알 수 없고. 왜냐하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단일화를 정말 해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하고 가정을 해가지고 안철수 지지한 사람을 표본을 적게 추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갖고 100% 믿기도 어렵다라는 그 말씀이네요. 예. 자, 어쨌든 장원 씨도 뭐 그러고 뭐 단일화 네. 봤을 때 좀 기분 어땠습니까? 좀 놀라웠죠. 어. 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이제는 좀 단일화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새벽에
이렇게 또 단일화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너무 놀라웠고 저는 모르겠어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치 역사로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 저는 모 방송에 한 15일 전에 출연해서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단일화가 된다고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몰라요, 기억은 안 나는데 역시 그게 예언가. 어제 떴어요, 어제. 네. 그래서 예측가 박지훈.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매일 같이 다니잖아요. 네. 하루는 된다 그러고 하루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운 좋게 그날이 걸렸네. 이게 노스트라다무스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폄훼하는 거예요. 100개나 1000개 정도 얘기를 해놨다가 그 중에 맞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은 단일화 된다. 네. 한 번은 안 된다. 한 번은 누구랑 된다. 누구랑 깨진다. 근데 하여튼 그게 지금 방송이 돼서 네. 예언가다라고 하는. 녹화한 다음 날 저 만났을 때 또 안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100% 적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네. 나만 보기로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투표 대선 결과 나오면은 나머지 다 삭제. 맞춘 것만 딱 열면은 내가 5일 전에 이미 다 예언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하면 좋은 단일화고 남이 하면 나쁜 단일화 이런 식으로 5년 내내 국민을 편가르고 이중잣대를 보이다가 지금 국민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이재명 선대위는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는 양당 체제 종식 또 다당제가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당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파트너로 이렇게 버텨주시길 바랬는데 이제 결국은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 하나 남았다. 자, 막판 대선판을 요동치게 한 단일화, 이 단일화 과정이나 명분 그것을 지금 좀 전에 좀 봤습니다. 이제는 이 단일화의 효과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철수를 지지하던 이 표들이 어디로 갈지 각 당의 생각들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일단 국민의힘은 플러스라고 보겠죠. 네, 저희는 당연히 플러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안철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해서 막 투표를 포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을 거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투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 60% 정도는 60%. 국민의힘에 오시지 않겠는가. 나머지 40%의 이제 대부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실 거고 심상정 후보 지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오랫동안 범야권 후보로 분류돼 왔고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안철수 후보의 표가 산술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뭔가 이번에 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더 신이 나죠. 신이 나고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언론의 집중이 있다 보니까 중도 무당층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느끼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완주하는 것이 일단은 더 훨씬 더 유리해 보이긴 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지지자와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자를 찢어서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원래 지지하고 있었어요. 원래 지지하고 있었죠.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자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허. 이게 사실은 후보자가 숙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지자는 모멸감을 좀 느껴요. 아, 지지자가 내부화는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소수지만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나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똑같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무효표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남경필 지사와 김진표 후보가 붙었을 때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중도 사퇴를 했거든요. 남경필, 김진표 후보자의 그 표차가 4만 표였는데 네. 백현정 후보자를 포함해서 무효표가 14만 표 나왔어요. 아이고야. 그냥 백현정 찍고 나온 거예요. 아,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자와 관련돼서 그냥 안철수 후보 사퇴가 찍혀있든 안 찍혀있든 거기에 찍힌 무효표가 분명히 발생하고요.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는 표가 생길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한테로 가는 표도 생길 텐데 네. 그러면 어떤 층에서 이재명 후보로 가장 많이 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호남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호남을 봐야 된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차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표를 보면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61.14,
안철수 후보가 30.8.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전남에서 59.87, 안철수 후보가 30.68. 전북에서 64.84, 안철수 후보가 23.76. 네. 전체적으로 이 호남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총선도 보면은 민생당 또는 국민의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었고 네.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은 유의미한 득표를 좀 얻기는 그게 바로 접니다. 얻기는 어려웠다. 수치상.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회초리 들고 싶어하는 호남의 주민들이 회초리를 들어도 그 범위는 국민의당 반경까지였어요. 아하. 국민의힘으로 쉽게 훌쩍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긴 어렵다. 정말 완전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호남의 안철수 지지자들은 민주당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목표치로 세우고 있는 30%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하. 저는 저는 결과적으로 이 호남의 민심이 한 85% 선까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막전 막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